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교육의 방향 두 번째 정책 2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부분의 첫 번째 주요 과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번째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2는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이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량함양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와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정책 두 번째를 모두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 교육과정이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안하고 실제로 도전과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삶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량함양 교육과정 운영이 정책이 역량을 키워갑니다의 첫 번째 주요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추진 정책은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서 그리고 추진 목적과 추진 방향 자체가 요 2-1-1 경기 미래교육과정 자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관련 부서가 교육과정 정책과입니다. 첫 번째 추진 목적은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생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교육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역량이거든요. 이 중요한 역량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학습 경험 다양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임용 2차 보시는 선생님들은 학습 경험 다양화나 학생의 선택권 확대나 교육과정 다양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면접 답변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나왔죠. 그죠? 두 번째가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활성화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탐구, 실행, 성찰, 수업으로
삶과 연계된 문제 해결 등 역량을 함양하겠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탐구는 내 삶의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는 형태의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주도성을 발휘하는 역량 기반 평가 강화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이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업이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평이라고 하죠. 물론 이 뒤에 기록까지 일체화를 한다라는 게 경기교육의 방향이지만 이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 평가 부분에서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주도성을 발휘하는 역량 기반 평가를 강화하겠다. 첫 번째가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 운영. 평가 자체도 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피드백도 맞춤형으로 하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도 같이 준다. 피드 포워드 얘기했었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도전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피드 포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다. 다음 두 번째 부서가 융합교육 정책과입니다. 교육과 중심 학교 운영 내실화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한다. 우리가 그 교육감님 신년사에서 가장 상위에 있던 개념이 이제 학생 중심이었고요. 그쵸? 그다음 그 밑에가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는 교과 중점학교,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하겠다. 보면 여기 과학과 예술 중점학교 지정 운영 내실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교육과정 실행력 심화를 지원하는 것이 추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아에서는 놀이 중심하고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온 이음교육이 올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심화 지원을 통한 교원의 교육과정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유초 이음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경기형 유치원 인성교육 실천 강화한다. 유치원 때 이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024학년도에는 유치원 학생들부터 이렇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수업들을 구안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뒤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추진 성과는 넘어가고요.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와 작년 성과가. 그래서 올해 거를 살펴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024학년도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입니다. 올해 이제 1월 달에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경기도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이 고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2024학년도 에는 초등학생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중학생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학교급별, 학년별, 단계적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운영하고 홍보 자료를 활용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 운영입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통합적 구성을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 앞에 경기 주요 업무 계획 하면서 지식과 무엇이 연결되어야 된다 그랬죠? 삶.
지식과 삶이 맥락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처럼 여기에도 이 지식과 삶이 연계된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성장 이음 과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통합교과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에 적응하고 또 삶과 연계된 교육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교원의 유연한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잘 발현이 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이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책과 역량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전문직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기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 자율성만 주면 안 되죠. 만든 사람이 책임도 지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자율성 안에는 교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또 그동안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시한 과목만을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 학교장이 과목 개설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은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그리고 인정도사 개발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그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학교장 과목 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자유시간 운영을 할 때 학교에서는 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서 가르치기로 한 그런 교과나 창체에서 뺀 시간을 가지고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뒤에 자유학기 관련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합니다. 현장 맞춤형 초중등 교육과정 설계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전문가 인력풀 구축, 정책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겠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정책과 현장의 간극 최소화를 위한 거죠. 아까 나왔던 부분 성장 이음 과정,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서 기초학력과 기본생활습관 형성할 수 있도록 유초 학년 간 연계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지식을 직접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기본생활습관과 인성,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는 골든타임인 1, 2학년 때 어떤 학업에 대한 실패나 이런 경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 지역 연계, 협력 학습을 통해서 학습 경험 다양화를 지원하고요. 두 번째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학기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학기에는 자유학기제, 2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가 마련될 겁니다. 그리고 이 2학기에는 그동안은 평가를 직접 보지 않았는데 100%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사고력을 신장하고 자기 생각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재작년에 계획서가 나왔고 작년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어요. 2023학년도에는 자유학기제를 하든지 자유학년제를 하든지.
근데 올해는 모든 학교가 이제 자유학기제, 1학기에는 2학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및 적응 지원을 위한 중점 학년 운영, 요거 아시겠지만 경기형 기본 학력을 설정해 놓고 경기도에서는 이 중점 운영 학년을 정했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는 3학년, 중학교는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1이 자유학기제를 하니까 요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협업으로 자유학기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제 학교만이 온전히 모든 사회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혹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인데요. 경기도는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지금 거의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5개 학교 정도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기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작년에 계획서가 나왔었는데 올해 9월에 경기 온라인 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고교학점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혹은 개설해달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모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경기 온라인 학교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산업 분야 교과나 소인수 선택 과목 개설을 해서 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건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온라인 학교. 그 다음에 학교 간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그리고 경기 공유학교 및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 학습 경험 다양화를 지원하겠다. 고교학점제에서도 이 지금 고교학점제의 과목 개설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게 이제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과 순회 전담 교사였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에 과목 교사를 이제 발령을 내고 이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교과가 개설되는 학교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다과목 지도교사 역량을 강화해서 한 선생님이 2개, 3개, 4개의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의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 온라인 학교까지를 론칭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책임교육체제 구축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지원. 그래서 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을 하지 못하면 학점 이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보충 수업이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해서 책임 지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교과 특성화 및 교과 중점 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인데요. 교과 특성화 학교, 과학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등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선생님께서 이 교과 특성화 및 교과 중점 학교 운영 확대를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는 이런 중점 교과에 대한 수업 시수를 늘리고 학생들이 이거와 관련된 교과를 다양화해서 훨씬 깊이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가 됐네요. 그 다음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운영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실제 수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위쪽에서는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였다면 이제 여기부터 뭐예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하겠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온 것처럼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깊이 있는 수업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2024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추진을 하고요. 이 다양한 질문 기법과 탐구 중심 프로젝트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질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또 생성형 AI 활용해서 디지털 질문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습 도움 자료 개발도 보급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역할과 더하기 에듀테크가 결합돼서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 실행, 성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적용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단원이든지 이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 안에 넣으면 요 탐구, 실행, 설치이 가능한 그런 구조화된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읽으면서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성취 기준이고 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이걸 중심으로 탐구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바꿔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가 여기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 중심 수업을 할 때 이 질문의 단계가 사실 질문, 개념 질문, 토론 질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답변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예요? 흥부전을 예로 들면 흥부가 밥을 얻으러 갔을 때 주걱으로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흥부의 형수잖아요. 이게 사실 질문이에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럼 개념 질문은 뭐냐면 이 흥부전을 쓴 이제 고전소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고전소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묻는다거나 이런 게 개념 질문이 되겠죠. 그럼 토론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네가 흥부라면 돈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놀부와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생각의 깊이를. 이런 수업 자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하냐면 삶과 맥락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삶의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역량을 기르는 교과 통합, 융합 수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탐구 수업 공동체 기반의 교원의 수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질을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시되었던 건데 경기 수업 나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업 나눔 한마당 및 포럼을 개최해서 이 경기도에서 우수한 수업 사례들을 발굴하고 지역별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좋은 수업이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과 10월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수업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역량 기반 학생 평가 강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살피는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학생 평가 강화입니다. 고차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는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탐구학습, 토의토론 등 수업과 연계한 논술형 평가를 내실화하고요.
이 논술형 평가를 내실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과별 핵심 교원을 양성을 해서 이 학교 현장에서 이 핵심 교원들이 학교의 평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죠. 다음 학생의 주도성을 신장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한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조사, 전시 등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과 연계한 평가를 확대하고요. 학습을 성찰하고 단순히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을 때의 학습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자기평가 그리고 동료 상호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평가 운영입니다. 이제 평가에도 에듀테크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학력 수준을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형 기본학력을 설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점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런 수준의 학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경기형 기본학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역량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그럼 에듀테크로 뭘 하냐? 기본학력 기준인 공통 핵심 기준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요. CBT, 컴퓨터 기반 역량 기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초6과 중3을 평가해서 이 기본학력이 이제 확보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학생의 학습 성취 수준 진단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년별 교과별 논술형 문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탑재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의 형성평가 혹은 성취 지금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에듀테크 기반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나오죠. 교원이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 특히 논술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앞으로 3개년 동안 논술형 평가와 관련된 실행 연수를 통해서 모든 교사가 100% 이 논술형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고등학교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해야겠죠.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평가와 관련해서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경기평가관리센터를 구축해서 학생평가 운영 및 지원 그리고 장학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된 부분들도요. 뭐 여기에는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기초, 기본, 뭐 심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게 심화하고 요게 전문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원청 단위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건 연수원에서 이거는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연수를 해서 요걸 전부 이수한 사람은 평가 코디네이터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이 학교마다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강사 역할을 하거나 평가관리센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제 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지원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문직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피드백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연계, 학생별 성취 수준에 따른 피드백을 강화하고요. 이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교원의 전문성, 피드백과 관련된 교원의 전문성, 특히 이제 단순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고 났을 때 결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피드포워드까지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디자인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지원한다.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밑에 기본학력 나와 있습니다. 경기형 기본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본학력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배운 것을 활용하여 실제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당 학교급을 졸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갖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경기형 기본학력을 설정해 두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것이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나오는데요.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강화해서 지원하고요. 유초 교육과정 연계도 지원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을 발굴하고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역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유치원,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을 확대하고 이음교육 정책지원단, 실행지원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유초 네트워크, 그리고 이음교육 컨설팅 인력풀 구축을 통해서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음교육 이해와 관련된 보호자 연수도 지원하겠다. 그동안은 지금 선생님 얘기만 나왔는데 정책과 관련해서 이 학부모 연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걸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 교육의 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성교육의 골든타임, 아주 적기인 유치원 시기에 이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인성교육 모델을 만들고 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량 부분에 이 첫 번째 역량함양 교육과정 운영을 전부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여기 역량함양 교육과정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부분 위에 가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라는 게 나와 있었고요. 이게 교육과정 관련이었고요. 수업 부분에서는 학생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탐구, 실행, 성찰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두 발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 특히 교사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가 이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끔 역량 기반 평가를 확대하고 또 경기형 기본학력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다니고 나면 꼭 갖춰야 할 기본 핵심 성취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에 이제 형성평가라던가 아니면 성취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평가를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제 창의체험교육, 외국어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소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임용 2차 준비한 선생님들 정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직 공부하는 선생님들 조금 더 많이 남았지만 꾸준히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